지금 아시아 배드민턴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개최국 중국을 상대로 단 한 경기만 내주지 않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시아 단체전 역사상 한국이 처음으로 정상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질서의 붕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홍관중과 전통, 전력을 모두 갖춘 중국이 왜 한국에 무너졌을까요? 왜 매번 결승에서 멈췄던 한국이 이번에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선택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의 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봅니다. 개인의 재능이 아닌 팀의 구조가 어떻게 승부를 바꿨는지, 선봉의 선한 선수의 역할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지 그 결정적 장면들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왜 이 우승이 새로운 시작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배드민턴은 오랫동안 아시아 정상권을 유지해온 강팀이었습니다. 세계대회에서 꾸준히 메달을 획득했고 개인 종목에서는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체전이라는 무대에서는 늘 같은 한계에 부딪혀왔습니다. 결승에는 올랐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고 우승 후보라는 평가와 실제 결과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단체전에서는 메달을 따내고도 정상에는 닿지 못한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개인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팀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경험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표팀은 늘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왜 중요한 순간마다 결과가 바뀌는가? 왜 단체전에서는 늘 아쉬움이 남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선수 개인이 아니라 대표팀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답을 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이번 아시아 단체전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결승 상대는 개최국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배드민턴의 기준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전통, 선수층, 홍관중까지 모든 요소가 중국에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결승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이 이기면 역사적인 첫 우승이었고 패배하면 또 하나의 준우승으로 기록될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변화를 증명하거나 기존의 한계를 다시 확인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무대는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도전자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인지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승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이었고 외면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시작점에 첫 번째 경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승을 앞둔 대표팀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승에서의 패배 마지막 한 경기에서 무너졌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상대는 중국이었고 장소는 중국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부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이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관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이후의 흐름을 바꾸는 첫 단서가 됐습니다. 대표팀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분명히 한 핵심 키워드는 명확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팀 이름이 아닌 역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는 선봉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경기가 전체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선봉에 선 선수가 바로 안세영이었습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에이스가 아니라 팀 전체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경기는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를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임무였습니다. 이 순간 대표팀의 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의 기록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구조를 증명하는 경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식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안세영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수비와 공격의 전환은 빠르고 정확했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점수 차보다 경기 내용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상대를 흔들었고 관중을 잠재웠으며 무엇보다 팀 동료들에게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이 첫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전의 안전한 세계와 결별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경기는 심리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쫓기는 팀이 아니라 흐름을 이끄는 팀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복식이었습니다. 복식은 개인 기량보다 호흡과 신뢰가 중요한 경기입니다. 긴 랠리와 접전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바라봤고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이라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반격, 관중의 압박, 점수 차의 불안 요소까지 모두 경기의 일부로 흡수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이 단순히 잘하는 팀이 아니라 준비된 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결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은 한 경기는 부담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을 기회로 전환됐습니다. 두 경기를 연속으로 따내며 한국은 스코어상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단체전의 본질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흐름과 달리 마지막 한 경기가 모든 의미를 결정짓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표팀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앞선 승리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마지막 경기를 넘지 못하면 모든 것은 과정으로 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관중의 응원은 더 거세졌고 분위기는 다시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중반이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길 수 있는 팀이 되었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넘어서야만 지금까지의 선택과 준비가 의미를 갖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팀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과연 마지막 순간까지 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코트 위에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단식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 흐름은 예상보다 쉽지 않게 전개됐습니다. 상대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고 한국 선수는 쉽사리 리듬을 찾지 못했습니다. 점수 차가 벌어졌고 긴 랠리가 이어지며 체력 소모도 커졌습니다. 이 순간 외부 압박과 내부 긴장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관중의 함성은 상대에게 힘을 실어줬고 코트 위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장면은 대표팀이 가장 경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결승에서 흔들렸던 기억과 겹쳐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선수는 흔들리는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무리한 공격 대신 안정적인 운영을 택했고 점수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심리적 재탄생의 과정이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대표팀은 이 시련을 통해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결승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다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세트를 내준 순간 모든 가능성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장면은 외형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야기 구조상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는 이 시점에서 속도를 낮췄고 공격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상대의 강점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흐름을 끊고 리듬을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경기 양상을 바꿨습니다. 점수차는 줄어들었고 상대의 실수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대표팀은 중요한 보상을 얻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단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이 순간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얻는 계기였습니다. 경기는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수는 팽팽했고 호흡은 짧아졌습니다. 코트 위에는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기술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수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경기를 왜 뛰고 있는지, 이 한 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확인했습니다. 대표팀 벤치 역시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스스로가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결승의 가장 조용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치열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 압박과 심리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선수는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경기 흐름은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연속 득점이 이어졌고 상대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전환은 매끄러웠고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향한 과정은 급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도전자에서 기준으로 이동했음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승은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팀 구조가 완성됐음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들은 태극기를 들고 코트로 들어섰습니다. 이 장면은 단체전 역사에 남을 이미지가 됐습니다. 이 우승은 한 대회의 결과를 넘어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강팀이라는 평가를 넘어 아시아 최강이라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 성과는 선수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시스템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 우승을 통해 대표팀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준비된 변화는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앞으로의 모든 국제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승은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시청자에게 남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팀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그 답을 계속해서 코트 위에서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